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동아시아 고대사 사조 타노스 팀입니다. 저희가 이번 강의로 정한 주제는 황산벌 전투입니다. 지금부터 황산벌 전투를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목차는 옆에서 보이는 것 같이 황산벌 전투를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 당시의 동아시아 정세, 나당 연합군의 백제 침공, 그리고 황산벌 전투의 성격과 지리적인 요인을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순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황산벌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나요? 기존의 황산벌 전투는 지금 보고 계시는 서적에서처럼 백제군이 대비하지 못해서 백제의 멸망을 가져온 전투, 혹은 삼국사기의 기록과 같이 백제의 승패를 가르는 전투라는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개최되었던 논산의 황산벌 전투 재현 축제 같은 경우에서도 매우 치열하고 격렬한 전투, 그리고 백제의 멸망을 가져온 전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적과 지역의 축제를 보게 되면은 황산벌은 백제 멸망의 결정적인 이유라는 이미지가 강력하게 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황산벌 전투가 백제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사건일까요? 황산벌 전투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당시의 상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산벌 전투가 발생하기 전 이 전투의 주요 국가인 백제, 신라, 당나라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신라는 한강 유역을 침공하는 과정에서 백제와의 관계 악화가 발생합니다. 이에 신라는 백제와의 관계 악화가 된 것을 우려하여 고구려와의 화친을 도모하였지만 이는 실패로 돌아가했고, 오히려 고구려는 백제와 동맹을 맺고 신라를 공격하며 압박을 하여합니다. 신라는 이러한 삼국의 관계에서 고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나라는 고구려 원정을 진행하였고, 이를 신라가 지원하면서 당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김춘추라는 인물의 활약 또한 당과의 동맹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 시기 백제의 의자왕 집권 이후 백제는 신라의 40개의 성을 빼앗는 등 대신라전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갑니다. 이후 신라에 대한 공격을 제재하려는 당나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백제는 계속해서 신라를 공격하다 보니 백제는 당과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이후 백제는 여기서 당이 신라와의 연합을 하는 계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당태종 이후 고구려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 듯 하였지만 이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구려의 항전에 무너지고 맙니다. 전쟁 이후 당시 전쟁에 도움을 주었던 신라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지원 요청에 불응하면서 당과의 관계를 조금씩 단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라를 공격하던 백제를 당나라는 중재하려 했고, 하지만 백제는 이 당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신라를 공격하여 백제는 당과의 관계는 거의 끝난 상태로 가게 되었고, 결국 신라와 당의 연합을 결성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나라와 신라는 어떠한 방법으로 백제를 침공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에 등장하는 신라의 진경로와 당나라군의 진경로를 보시면 신라는 금성, 사벌주, 남천정, 사라지정, 황산을 통해서 백제 사비성을 공격하였고, 당나라군은 덕적도, 기벌포를 통해서 사비성으로 들어가는 이런 전략을 세웠는데, 신라 같은 경우를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우회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백제군은 이거에 대해 이 기만전술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나라 군의 같은 경우에도 기벌포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당나라군이 원래 백제군이 보고 있었던 그런 진경로가 아닌 다른 곳에 배를 정박하고 그곳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즉 두 국가가 먼저 이 침공에서 백제군이 생각하지 못했던 침공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백제군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백제는 그저 손 놓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조정에서 회의가 열렸고 어떻게든 당과 신라군의 연합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라를 막느냐 당나라를 막느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 백제에서는 점점 이 대응에 대한 속도가 늦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흥수의 대사나 성충의 대사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빠르게 군사를 파견하여 이를 빨리 막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묵살이 되었고, 결국 코앞까지 쳐들어온 신라를 급하게 막기 위해 5,000명의 군사들을 파견한 것입니다. 이들은 신라와 당의 연합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그런 역할을 맡고 전투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황산벌 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는 황산벌 전투를 생각해 보자면, 황산벌 전투는 회전의 성격을 가지고 매우 치열한 전투였다는 기존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황산벌 전투는 신라군의 진격로를 막고자 한 방어전의 성격이 강하였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사료를 보시면 험준한 지역에 3개의 진영을 설치하고 이를 막고자 한 것인데, 황산벌이라는 벌판에서 전투를 벌였다면 군사적으로 열세였던 백제가 신라를 상대로 그렇게 치열한 전투를 벌일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리적인 요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황산벌이라는 지리적인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지만 이 일대를 개태사 일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쪽으로는 계룡산지가 남북 방향으로 자리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삼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 그대로 연산이 역시 남북 방향으로 뻗어내리고 있는 곳입니다. 즉 이 지역을 3개의 진영을 통해 막고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면 신라의 기병이 이를 쉽게 뚫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4차례의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를 할 수 없었던 것이고, 당과의 약속을 했던 신라는 빠르게 이를 지나가기 위해 피해를 감안하고서도 보병을 투입하여 포위를 통한 전투를 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에 황산벌 전투의 성격과 지리적 요건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전투가 백제의 멸망을 가져온 전투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저희는 황산벌 전투는 항전의 시간을 벌어지기 위한 시간 하나의 작전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백제의 대응과 군사 전략으로 보아 황산벌 전투는 마지막 전투라기보다는 멸망하기까지 일련의 과정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산벌 전투는 결국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성공적으로 적의 진군을 잠시나마 막았고, 이후 나당연합군의 균열을 불러일으켰으며, 또 전투 이후 여러 번 큰 전쟁이 일어났다는 점과 멸망 후 3일이라는 빠른 시간 내에 큰 규모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점을 보아 황산벌 전투 후에도 백제가 항전할 여력이 충분히 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황산벌 전투는 백제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전투가 아니며 오히려 황산벌 전투는 백제 전략상 성공적인 전투였고, 이후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그렇다면 백제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전쟁의 패배가 이 원인으로 들 수 있겠지만 지배층들 간의 저희 내부 분열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구당서 서정방편을 보면은 예식이 의자왕을 데려와서 항복했다고 나와 있으며, 여기서 예식은 이후 당나라 대장군에 오른 사람으로 백제 웅진 출신이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즉
백제의 신하인 예식이 당나라의 항복한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조선 상고사에서 보면 의장의 아들들이 고기와 술과 패백 등을 바쳐 물러가게 하며 항복의 의사를 밝혔고, 이후 의자왕과 왕후 그리고 아들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지만 의자왕은 동맹이 끊기지 않아 당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증거를 보면은 지배층들 간의 내부 분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믿었던 아들들과 신하에게 배신당하는 등 큰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결국 백제의 멸망에 가속을 붙였던 큰 원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뭔가 시간 끌기라는 거는 뒤에 이제 뭔가 대책이 있으니까 시간을 끌었어. 그러면은 그 대책이 있는 거. 왜냐면은 백제는 이제 선도하면서 이제 왕자를 남겨두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 끌기 전략이 있었나. 그러면은 마지막에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있는 거.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희가 좀 조사했을 때 사료에 나오는 바로는, 일단 사비성에 1만 명의 군사가 전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앞에서 일단 신라만 막는 것이 아니라 당나라군과 신라의 연합을 막는 것이 백제군의 가장 큰 그 대응 방책이라고 저희는 그 조사한 바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대책을 생각해 보면은 일단 황산벌에서는 시간을 끌어주고, 이후 이 사비성이나 그 이후에 일어났던 항전 같은 경우에서 보면 군사들이 모이는 데 시간을 벌어서 그 백제와 당나라군의 침공을 막으려는 그 대책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사료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약간 그래서 아마 황산벌에서 5천 명이라는 결사대 같은 성격으로 보내고, 그를 통해서 아마 이후에 후위를 도모하자는 약간 아마 그런 전략이 있었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시간을 끌면서 이제 외곽에 있는 군사들을 어제 외곽에 다 군사를 끌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대전을 혼자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왜 흥선부에 때는 그 군사를 한꺼번에 모았으면 훨씬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대전을 치를 수도 있었고 했는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그 아까 보시면 이제 백제 침공에 대해서 그 백제 내부에서 이렇게 논란이 이렇게 많았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들 수 있는 게, 일단 여기서 그 당나라를 먼저 치냐 신라를 먼저 치자 이러면서 이제 그 백제 내부에서도 갈등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의자왕이랑 귀족 간에 이제 어느 정도 대립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추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먼저 어디에 배치를 하냐의 문제를 둔 게 아니고, 뭘 먼저 치냐, 어느 나라를 먼저 치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걸로 봤을 때 이미 어딘가에 그 군대가 배치가 되어 있었다고 보는 거고, 군대가 배치가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이제 약간 위쪽으로 군대를 배치를 해놔서 이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신라의 군대에 이제 부랴부랴 이제 따로 군사를 내리는, 그 전선을 다시 내리기 위한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황산벌을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그러니까 이 조의 결론은 백제의 그 황산벌 전투가 직접적인 원인을 아니고 이 황산벌 전투는 시간 끌기였다, 이 말씀이시죠? 그게 주장이시죠? 예.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 게, 차라리 시간 끌고 수익을 도모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후대에 나오는 조선의 그 두 가지 좀 큰 전쟁 아시죠? 임진왜란이랑 정병호란 이쪽이 더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러나 저러나 나라의 근간에 흔들리긴 했었는데 그래도 나라가 그 뒤로 계속 분속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백제는
네. 빠르게 쇠퇴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보고 굳어지기 시작했는데 시간 끌기보다는 간접적인 하나의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간접적인 영향이라는 게 어떤 식의 영향을 주죠? 전쟁이라는 게 가볍게 치러지잖아요. 네.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고 그 나라의 모든 걸 동원해서 싸우는 게 전쟁인데 네. 그렇게 치면 백제가 동원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했는데 그게 빠르게 쇠퇴를 했다는 거는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도 칠 수 있지 않을까? 황산벌 전투 자체.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황산벌 전투 자체가 오히려 백제의 5판에서 나오는 그런 거의 과정이었고 직접적인 원인을 따져본다면 이 황산벌 전투 이전의 5판이라던가 내부 분열이라던가 이거에 대한 지분이 훨씬 더 크고 그게 더 핵심적이라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황산벌 전투는 그 백제의 멸망 1년의 멸망 과정이었고 즉 5판에 대한 결과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는 좋았는데 PPT도 잘 만들었는데 들어가. 잘 만들었는데 보통 이제 강의를 할 때요 외워서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 컨택을 안 하면 청중들은 자기를 안 봐요. 그리고 모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사료를 보고 읽더라도 얘를 보고 읽는 거하고 PPT를 보면서 읽는 거, 그 시선이 이렇게 가거든요. 사료를 이렇게 읽을 때 자기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PPT를 보고 어떤 사람은 사료를 봐요. 근데 사료를 읽을 때 PPT를 향해서 읽으면 못 외우더라도 읽으면 사람들이 청중들이 다 시선이 모아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법들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점이 있었고 그리고 모의 강의할 때까지 굉장히 이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정리가 어떻게 잘 될까 안 될까 강의를 잘 만들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런 우려에 비해서는 좋은 강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이 몇 조죠? 2조죠. 2조 5분 동안 준비를 해주세요. 문 열어주시고